자, 반갑습니다. 11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제 5.3.1까지 일단 소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한번 나가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일단은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급수들의 여러 가지 판정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적분 판정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판정법들까지 그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익혀 놓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냐면,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비교한다라는 거냐면, 시그마 BN이 있고 시그마 AN이 있고 시그마 BN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하냐면, 두 개를 분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수렴하거나 두 개의 발산하는 것이 같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N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렴한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수렴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에 있는 BN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BN분의 AN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의 극한값을 조사해 봤을 때 수렴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우리가 AN도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말로 하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BN분의 AN의 극한값을 취해봤더니 그게 어떤 수렴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AN과 BN의 수렴성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게 되고, 아니면 AN이 발산하면 BN이 발산하는 이런 케이스 두 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BN분의 AN의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이게 발산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 여기서 논하지 않고 수렴하는 값을 가졌을 때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찾는 게 일단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5.3.3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급수가 어떤 형태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 분자로 가든 분모로 가든 어쨌든 극한을 구해줘가지고 어떤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자, AN을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두고, BN을 우리가 수렴 발산 여부를 알기 쉬운 그 급수의 형태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BN을 우리가 2의 n승분의 1이라고 두게 된다면 당연히 뭡니까? 일단 여기서 시그마 BN은 등비급수 형태니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2의 n승분의 1, 그 다음에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 들어갔을 때에 자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생각해 주게 되면 n은 무한 들어갔을 경우에 자 1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에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죠. 그죠? 따라서 1 수렴하네요. 그죠? bn분의 an의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 수렴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우리는 뭐다? 시그마 an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이렇게 급수의 형태는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수렴하는 우리가 급수의 형태는 무한 등비급수의 형태를 우리가 둘 수 있고 앞에서 또 했던 뭐 부분분수 쪽에는 이런 형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을 적용을 할 때는 좀 수렴하는 급수들을 가져와 가지고 좀 하는 걸 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비례 판정법 그 208페이지 이제 비례 판정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비례 판정법하고 루트 판정법은 형태를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비례 판정법은 나중에 추후에도 우리가 나오니까 꼭 그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례 판정법은 뭐냐면 일단 자 시그마 an이 역시 양항급수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뭘 조사하냐면 여기서 자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갔을 경우에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거를 r이라고 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r이 1보다 작으면 이 급수는 뭐다? 수렴하고 두 번째 r이 1보다 크다면 시그마 a는 발산한다는 것이 비례 판정법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제들은 일단 나중에 풀어보고 루트 판정법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루트 판정법도 똑같거든요. 자, 비례 판정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루트 판정법은 뭐냐면 자 루트 판정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항급수를 주는데 이때 아래 값을 모양을 다르게 준다는 겁니다. 아래 값을 어떤 형태로 주냐면 이런 형태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n제곱근의 형태를 우리는 r로 둬서 그 아래 값이 역시 이것을 1번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 수렴, 그래서 2번을 만족시켜 주면 발산. 그래서 이거를 비례 판정법이랑 루트 판정법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비례 판정법이나 루트 판정법이나 r을 둔 형태만 지금 다를 뿐이고 r을 둔 모양 자체가 다를 뿐인데 어쨌든 뭐다? 결론은 r의 값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1보다 작으면 수렴,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발산. 이 결과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양 비례 판정법하고 루트 판정법에 r을 둘 수 있는 이 모양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 비례 판정법하고 루트 판정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급수들을 한번 수렴 발산을 판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자 209페이지
예제 5.3.4입니다. 예제 5.3.4 보시게 되면 급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자, 이거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비례 판정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R을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고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an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n 팩토리얼 분의 1 분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n 팩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상 다 약분되고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갔을 때에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그럼 얘는 뭡니까? 0이 되잖아요. 0이 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다? 비례 판정법에 의해 우리는 뭐다?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n 팩 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비례 판정법이나 루트 판정법은 이제 여러분들 방법만 알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3.5도 역시 보시게 되면 an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바로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의 n 플러스 1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n 자리에 지금 n 플러스 1이 들어간 형태니까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결국 r을 구해줘야 되는데 r은 결국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분의 an 플러스 1. 그럼 일단 먼저 이 식이 좀 덩치가 크니까 리미트를 제거하고 그냥 an분의 an 플러스 1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an분의 an 플러스 1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n 팩분의 n의 n승. 그 다음에 자,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번분수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n의 n승에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의 승에 여기는 n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럼 n 팩토리얼은 날라가겠죠. n 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날라갈 거고 n 플러스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n 플러스 1.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n의 n승이 곱하기 자, n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이 n의 n승에 n 플러스 1의 n승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n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그죠? 이거에서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걸 우리가 r이라고 두는데 이거의 값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게 뭐예요? 자연상수 2잖아요. 그죠? 올라상수 2. 근데 이 2라는 숫자는 어쨌든 1보다는 크죠. 그죠? 따라서 역시 비례 판정법에 의해서 비례 판정법에 의해 시그마 n 팩토리얼의 n의 n승은 발산한다. 발산하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루트 판정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예제를 풀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냐면 예제 5.3.6이랑 예제 5.3.6이랑 5.3.7을 보시게 되면 결국 뭡니까? 어떤 그 식의 n승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체 n승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루트 판정법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판정법 같은 경우는 그 형태만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n이 뭡니까? 얘는 자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4의 n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은 뭐가 됐어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제곱근을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결국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거 극한을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크네요. 그죠? 따라서 뭐다? 우리는 이제 루트 판정법이죠. 루트 판정법에 의해 시그마 2n 플러스 1에 3n 마이너스 4의 n승은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5.3.7을 풀고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5.3.7이죠. 7. 자, 급수의 형태가 지금 2의 n의 2의 n승, 그 다음에 우리가 3n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일단은 우리가 루트 판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n승으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바꾸자라는 거죠. 사실상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가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주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4n 제곱 그 다음에 3n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n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좀 쓸까요? 이게 좀 안 쓰니까 좀 그렇긴 하네. n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어떻게 r은 이거를 이제 an으로 잡고 결국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n 제곱근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n 제곱근이니까 죄송합니다. an은 요거를 잡으면 안 되죠. 이 안에 있는 놈을 an으로 잡으면 안 되고, 당연히 뭐예요? 요 전체 덩치 큰 요 n승 자체를 an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n 제곱근을 씌워주게 되면 결국 뭐다? 4n 제곱에 3n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을 계산해 주게 되면 4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결국 뭐다? 역시 루트 판정법에 의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의 2n승 분의 3n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 판정법은 여러분들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5.3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연습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비교 판정법은 한번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례 판정법이랑 루트 판정법은 이 하는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형태. 그래서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비례 판정법이든 루트 판정법이든 뭐 비교 판정법이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건 판정법이든 뭐 피급수 판정법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정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떤 급수를 딱 봤을 때 이제 그 급수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 판정법이나 루트 판정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2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급수 판정법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대 급수, 그러니까 어떤 항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바뀌면서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급수들에 대해서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주차 3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